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2년 제3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의 A점과 B점의 전압을 같게 하기 위한 여기 임피던스 4번의 값은, 자, 브릿지 회로에서 A와 B점의 전압을 같게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요거 Z1, Z2 이렇게 바라보는 임피던스 값의 서로의 곱이 요 바라보는 임피던스 값의 서로의 곱과 같을 때 이 점과 이 점의 전압은 동일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브릿지 회로인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임피던스와 여기 임피던스 곱한 값은 여기 임피던스와 여기 임피던스와 곱한 값과 같게 되면 A, B의 점의 전압은 같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전압을 같게 하기 위한 요 Z4번 네, 값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Z4번 여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Z3번은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Z1 2 플러스 J4 곱하기 Z2 2 마이너스 J3 나누기 Z3 3 플러스 J2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놓고 계산하면 이때 Z4는 4 마이너스 J2의 값을 갖는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이건 브릿지 회로를 이용한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예, 여기 요런 값이 서로 같으면 마주보는 임피던스의 곱한 값이 서로 같으면 A, B 여기에 전압은 동일하게 된다. 예, 요 내용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2번 다음과 같은 T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중 D의 값은? 자, T형 회로에서의 4단자 정수 A, B, C, D를 의미하죠? 우리 A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A는 이렇게 가서 A죠. 1 플러스 Z3분의 Z1 B는 요렇게 계산해서 B입니다. Z1 플러스 Z2 플러스 Z3분의 Z12 예,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요렇게 내려와서 C죠. Z3분의 1 그 다음에 D는 요렇게 계산해서 D입니다. 1 플러스 Z3분의 Z2 예. 근데 문제에서 D값 물어봤죠. D값 그러면 1 플러스 Z3분의 Z2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T형 회로에서의 A, B, C, D 구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겠죠?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3번 회로 L이 50mH 했니? 요 인덕턴스죠? 그 다음에 저항 R이 20kΩ인 경우 회로의 시정수는 몇 마이크로세크인가?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물어봤어요. 시정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회로에서 전원을 딱 인가했을 때 정상 범위의 전류가 있겠죠. 이 전류까지 전원을 딱 연결했을 때 전류가 팍 하고 이렇게 그 정상 범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흐를까요? 아니죠. 전류는 0에서 시작해서 정상 범위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올라가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0부터 시작해서 정상 범위의 63.2%까지 올라가는 이때까지의 시간, 여기까지 시간, 요것을 시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시정수라고 하고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저항분의 인덕턴스. 자, 저항은 20kΩ 줬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 적용한 거고요. 인덕턴스는 50mH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 헨리로 바꿔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2.5 곱하기 10의 6승 세크 나오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크로 세크를 구해라 했지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 속으로 쏙 들어와서 마이크로 적용해주면 2.5 마이크로세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시정수. RL 직렬회로에서의 시정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네,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전류 IT는 루트 2 I sin 오메가 T일 때 순식값으로 나타냈네요.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예, 요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만 해주셔도 돼요. 자, 전류값을 이런 값을 줬을 때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예, 2번입니다. 자, 우선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의 제곱이에요. 단위는 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전류값을 이런 값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류에다가 문제에서 준 루트 2에 I 사인 오메가 t를 적용해줘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제곱, 여기다 제곱하고, 여기다 제곱하고, 여기다 제곱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분의 1에 인덕턴스 L, 2의 제곱의 루트니까 뭐 루트 2의 제곱, 이거랑 이제 같은 값이죠.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얘랑 이렇게 약분되니까 2만 남아요. 그래서 이 i의 제곱에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입니다. 요거는 삼각함수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요 약분되면 남는 건 요것만 남네요. 2분의 1 li 제곱에 요거 이렇게 가로쳐야죠. 예, 여기 안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정리하는 거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냥 암기해도 되는 문제예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5번. 예, 어떤 함수 ft, 시간의 함수네요. ft를 비정연파의 풀이의 급수에 의한 전개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거 암기입니다. 암기. 비정연파의 풀이의 급수 나오면 얘 찾으시면 돼요. 비정연파는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로 이렇게 정리하죠. 이것을 풀이의 급수로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6번. 다음 두 회로의 4단제 정수 A, B, C, D가 동일한 조건은, 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요거를 우리 좀 전에 T형 회로의 A, B, C, D 했지요. 예, 62번에서 했네요. 62번에서의 그거랑 똑같아요. 얘를 T형 회로로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R1이고 얘가 R2고 여기는 0이다. 예, 이렇게 놓고 T형 회로로 정리하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A는 우리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죠? A. 그러면 1 플러스 R2분의 R1. 그 다음에 B는 우리 이렇게 계산했죠? 그래서 R1 플러스 여기 0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0. 얘 0이니까 0에다가 R1 곱하면 0이죠? 0에다가 R2 나눠도 0이에요. 그래서 얘 없고 얘 없으니까 B는 얘만 남네요. 그죠? C는 우리 이렇게 계산했어요. R2분의 1. 그 다음에 D는 우리 이렇게 계산했죠. 1 플러스 R2분의 0. 그럼 얘 0이죠. 그럼 1만 남네요. 1. 그죠? 예,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R4고 얘가 R3고 여기는 0이다. 우리 A부터 구해볼까요? A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A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R3분의 0 얘 0이니까 1만 남지요. 1. 그 다음에 B 이렇게 계산했죠. 0 플러스 R4 플러스 R3분의 0 R4 그럼 얘 0, 0 R4만 남네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계산했죠. R3분의 1 D 이렇게 1 플러스 R3분의 R4 그래서 요 회로와 요 앞에 있는 요 회로에서의 ABCD 요 회로에서의 ABCD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거를 이제 동일한 조건을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A와 요 A 동일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A가 1이니까 얘도 1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되려면 요 R1이 0이 돼야 돼요. R1이. 그래서 R1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B도 동일해야 되니까 R1과 R4도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R1이 0이라는 거 알았죠? 그럼 R4도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0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럼 R1 0, R4 0. R1과 R4 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R2분의 1과 R3분의 1 요것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R2와 R3는 동일해야 돼요.
그러죠? 예, 그래서 조건은 R2와 R3는 동일하고 R1과 R4는 0이어야 된다 해서 4번이 되겠네요. 4번. R2와 R3는 동일하고 R4와 R1은 0 값을 가져야 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내용, 요 회로에서의 ABCD, 요 회로에서의 ABCD 구할 수 있어야, 정리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예,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7번 직렬 회로에 이런 값의 전압이 인가될 때 전류의 시료값은 몇 암페어인가? 저항은 3옴, 오메가 L, 유도성 리액턴스죠. 오메가 L은 4옴이다. 자, 전압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이거 뭐죠? 비정연파죠. 비정연파는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로 이렇게 정리한 것을 우리는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보니까 직류분은 없고 오메가 앞에 이 숫자가 없죠. 그러면 얘는 기본파. 오메가 앞에 이 숫자가 3이네요. 그럼 얘는 3고조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앞에 숫자를 보고 그 고조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도 비정연파로 나타내면 기본파가 있고 그 고조파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도 비정연파라고 두고 비정연파의 그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비정연파는 기본파의 시료값 값의 제곱 플러스 각 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그 시료값을 구합니다. 이게 비정연파 시료값 구하는 공식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직류분이 있다. 그러면 요 앞에 직류분의 제곱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긴 직류분이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우리 기본파의 전류값부터 구해볼까요?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입니다. 네. 근데 우리 시료값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시료값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전압도 시료값이 적용이 돼야 되고 요 전류도 크기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요게 기본파예요, 기본파. 그러면 요 전압에서의 기본파 얘네요. 얘의 시료값은 요 앞에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 기본파의 시료값은 기본파 전압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여기 저항과 리액턴스 줬죠. 이게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기본파의 전류는 20A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고조파 있죠. 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면 임피던스도 3고조파의 임피던스가 적용돼야 되고 전압도 3고조파의 시료값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3고조파의 시료값을 구한다 하면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눕니다. 그리고 3고조파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식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3고조파는 오메가에 3을 곱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3고조파의 임피던스도 오메가에 3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고조파의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의 3오메가 L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액턴스 부분이 3 곱하기 오메가 L이 4니까 4.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3고조파의 임피던스 크기 구하면 저항 여기 3옴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은 2.42A다 해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루트 20의 제곱 플러스 2.4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답은 20.15A다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전류의 값을 기본파와 3고조파로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좀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이 전압의 시료값을 먼저 구해요. 전압의 시료값. 요거 비정연파죠? 시료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기본파의 시료값 어떻게 구해요? 141.4에다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요. 요거의 제곱 플러스 42.4
요 3구조파의 시료값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누죠. 요거 제곱에 루트를 씌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게 뭐예요? 전압의 시료값이에요. 그럼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그죠? 이 전압에다가 임피던스 값 그냥 여기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 값이 20.88 뭐 요 정도 나와요. 예, 비슷하지요? 예,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예, 이 문제의 의도는 여기 전류의 기본파의 전류값, 그 다음에 고조파의 전류값을 구해서 이렇게 비정유파 시료값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라. 예,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풀면서 알아야 될 사항은 뭐죠? 고조파를 나타낼 때 오메가 앞에 숫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3고조파면 3오메가, 5고조파면 5오메가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도 5고조파의 임피던스면 R 플러스 J 5오메가 L 요렇게 나타낸다. 요런 거, 요 부분 알아두시고요.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8번 역률이 60%이고 한상의 임피던스가 65인 유도 부하를 델타로 결선하고 여기에 병렬로 저항 20옴을 Y결선으로 하여 삼상 선간전압 200V를 가할 때의 소비 전력은 자, 이 문제는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역률이 60%이고 한상의 임피던스가 65인 유도 부하를 델타로 결선하고 자, 유도성 부하를 이렇게 델타로 이렇게 결선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병렬로 Y결선으로 저항 25옴을 이렇게 해서 삼상 선간전압에 200V를 가할 때 이때 소비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건 얘는 임피던스고 여기 Y결선된 얘는 저항이에요. 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전력을 구하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요 외부에 있는 요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등가 변환시켜줘요. 그래서 얘랑 기존에 있는 Y결선이랑 계산을 해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고 그 합성 임피던스를 가지고 여기 한 상의 전력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상은 3개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요 3상의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우선 외부에 있는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요거 3개를 더한 거 분의 여기 A상의 임피던스는 여기 연결된 2개, 연결되어 있는 이 2개를 곱해서 분자에다 올려요. 그래서 얘가 60, 60, 60이죠? 그래서 60 더하기 60 더하기 60분의 60 곱하기 60 하면 25입니다. 그래서 Y결선으로 등가 변화시키면 여기, 요 상의 임피던스는 25입니다. 예,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3개의 임피던스 값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25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얘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피던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Y결선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임피던스와 저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임피던스를 복소수, 즉 저항과 리액턴스로 구분해서 나타냅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임피던스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요거는 이제 유도성 부하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네, 플러스 J 사인 세타. 크기는 25옴. 문제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 그죠? 0.6, 60%라고 했죠. 네, 그래서 0.6.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는 사인 세타는 0.8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계산하면 여기에 임피던스는 20 플러스 J16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저항을 의미하고요. 여기 16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의미하겠죠. 예,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회로로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 기존의 델타 결선을 Y로 바꿔준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25옴과 등가 변환을 시켜준 20 플러스 J16옴에 예,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 병렬로 되어 있는 거를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합성 임피던스는 10 플러스 J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상에서의 전력을 구해볼까요? 전력 P는 요 상에서의 전압 곱하기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의 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배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선간 전압 200V 줬죠? 200V에다가 루트 3배가 작은 전압이 적용이 되고요. 이때 전류 I는 저항분의, 여기는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 분의 여기 상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 임피던스 어떻게 나왔다고요? 10 플러스 J5가 나왔죠. 그래서 10 플러스 J5 얘 크기를 구하면 루트 10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의 루트 분의 전압은 여기 상전압이니까 루트 3분의 200V가 적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때 코사인 세타는 역률인데 기존의 역률인 임피던스와 저항과 합성을 했기 때문에 역률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바뀐 역률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역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임피던스의 크기 R의 제곱 플러스 유도성 리액턴스의 제곱 분의 저항 요렇게 계산해서 역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항 15에 곱해야 되겠죠. 루트 15의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가 이제 5지요. 여기 허수값이니까 5의 제곱 분의 저항값, 저항값 여기 실수값 10 요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 값이 한 상의 전력값을 의미합니다. 상이 3개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해주는 거예요. 3. 그래서 식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이때에 여기서의 총 전력은 3200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 문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요거 한 번씩 요거 그려보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려보고 요거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앞에서 문제에서 이제 조금씩 이런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그럼 한번 적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반파 대칭 및 정현 대칭인 외형파의 풀이의 급수의 전개에서 옳게 표현한 것은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에요. 반파 대칭 및 정현 대칭의 풀이의 급수 전개에서의 요 Bn은 기수항만 존재합니다. 기수항은 이제 사인파를 의미하거든요. 요거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0번 최대값이 10V인 정연파 전압이 T가 0에서 시간이 0인 그 순간에 순식값이 5V이고 이 순간에 전압이 증가하고 있다. 주파수가 60Hz일 때 시간이 2ms에서의 전압의 순식값은? 자,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제가 지금 요거 설명드릴 건데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냥 문제답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좀 자세히 보면 최대값이 10V인 정연파 전압이 있대요. 이 정연파 전압을 우리 그래프로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최대값이 10V랍니다. 최대값이 10V. 그러니까 정연파가 뭐 이렇게 그려지던 뭐 어떻게 그려지던 여기 이렇게 그려질 경우 요 최대값이 10V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에서 여기는 이제 오메가 t지요. 오메가 t. 근데 오메가 t 여기서 이제 시간이 0인 값이래요. 시간이 0인 값. 그럼 t가 0이에요. 그럼 얘도 0이에요. 0 값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순간에 이 전압은 5V래요. 5V. 이 전압은 5V인데
전압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연파 전압 어떻게 그리죠? 0에서 이렇게 그리죠. 그런데 여기서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최대값이 10V인 지점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정연파일 거예요. 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주파수가 60Hz일 때 t가 2ms, 그러니까 시간이 2ms가 흐른 뒤에 이때의 여기 어디 지점에서의 그때 순시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우리 순시값 나타내는 식 어떻게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죠. 요게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의 세타, 요게 순시값 나타내는 기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대값 뭐라고요? 10V. 그럼 여기 10V 들어가고요. 10V. 그 다음에 이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입니다. 여기서의 이 플러스 세타는 뭐냐면 여기서의 이 세타 값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 세타 값. 자, 그럼 봅시다.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이제 요걸 가지고 하나씩 찾아보면, 자, 오메가 t 얘가 0인 요 오메가 t, 여기서 t가 0이면 얘가 0이죠. 0인 값에서 얘가 몇 볼트? 5볼트의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EM 사인, 여기 0이니까 그냥 세타겠죠. 얘가 5볼트랍니다. 그런데 최대값은 몇 볼트예요? 10볼트. 최대값은 10볼트. 그러면 이 식에서 5볼트가 나오려면 요 사인은 2분의 1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 값을 갖는 요 세타 값 몇 도? 30도. 그래서 여기서 이 세타 값은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되겠죠. 얘.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 F죠. 여기다가 시간이 2ms랍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요. 2파이 곱하기, 여기서의 파이는 사인 뒤에는 얘는 각도를 의미하죠. 그죠? 각도를 의미하는 곳의 파이는 180도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80도 곱하기 주파수가 60Hz래요.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렇게 계산하면 t가 2ms일 때의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하면 이때는 43.2도. 그럼 43.2도에 30도를 더하면 73.2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10이고 사인이 73.2도일 때가 여기 시간이 2ms가 지난 그 값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찾는 거예요. 요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해가 어려우시면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에 있어서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중 Y11 몸, 요 몸이라고 있는 거예요. 몸의 역수지요. 어드미턴스는 몸이라고 읽습니다. 자, 요 문제 역시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요거를 해결하려면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Y12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Y12를 구하려면 얘가 0이 되면 편합니다. 0.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2차 전압을 0으로 만들면 되는데 전압이 0이 되는 경우는 단락된 경우에 단락된 경우. 그래서 얘를 단락시켜 놓고 얘를 구하는 거예요. 단락시켜 놓고, 자, 그러면 얘를 단락한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얘를 그냥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달아놓으면 회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Y11은 여기 단락한 거예요. 단락한 거. 얘가 0이니까 V1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Y11은 V1분의 I2입니다. 언제? V2가 0일 때. 여기가 0일 때. 즉 단락됐었을 때. 그때 여기서의 전압. 이 전압분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여기 있는 합성 임피던스 값, V는 IZ니까,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값 곱하기 여기 합성 임피던스 값, 합성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죠? 얘랑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합분의 곱. 얘가 J5옴에 플러스 마이너스 J6옴. 이렇게 하니까 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죠? 합분의 곱. 해서 여기 있는 여기에 합성 임피던스와 얘와 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더해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I1 곱하기 J3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V1이죠?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J35분의 1이 돼요. 근데 요거 마이너스 J에 35분의 1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모에다가 J 곱해주고 분자에다가 J를 곱해주면 J의 제곱이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5분의 J. 얘는, 요 마이너스 위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J의 35분의 1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요 내용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쭉 적어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한번 적어 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72번 정연파의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시료값분의 최대값. 답은 1번입니다. 요 공식 찾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파형률이 있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요거 어떻게 암기하자고요? 파고율, 파형률 이렇게 있을 때 최실평.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그래서 최실평. 요것만 암기하자고요. 그래서 정연파의 파고율이니까 시료값분의 최대값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3번 삼각파의 최대치가 1이라면 시료값 평균치는 각각 얼마인가? 자, 요거는 각 파의 시료값과 평균치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구형파의 시료값, 구형 반파의 시료값, 평균값. 그 다음에 정연파, 정연반파, 삼각파의 시료값, 평균값.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삼각파. 삼각파는 시료값은 루트 3분의 최대값. 근데 여기 최대값을 1이라고 줬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2분의 최대값. 최대값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형의 시료값하고 평균값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정연파 교류전압의 시료값 V와 최대값 VM의 관계는? 자, 요거 보니까 정연파 교류전압의 시료값에 대한 공식은 찾는 문제죠.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3번 73번 보면 정연파죠. 정연파의 시료값, 그죠?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눈 값이에요. 요것도 공식 찾는 문제예요.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5번 단상의 직렬 임피던스가 6옴, 리액턴스가 8옴인 델타 결선의 평형부하가 있다. 여기에 선간전압 100V에 대칭 3상 교류 전압을 가하면 선전류는, 자,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을 했는데 한 상의 임피던스의 저항이 6옴, 리액턴스가 8옴이랍니다. 이때 여기 선간전압 여기에 100V를 입가했을 때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델타 결선에서의 선에 흐르는 전류는 요 상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예요.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상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 3배 하면 선전류를 알 수가 있죠. 상에 흐르는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입니다.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의 전압, 요 상에 걸리는 요 전압은 선간 전압과 동일해요. 그래서 임피던스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 C여서 임피던스 크기 구하죠. 여기 전압은 그냥 선간 전압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상전압을 구하면 저항값 6의 제곱, 리액턴스 값 8의 제곱에 루트 C고요. 예, 전압 몇 볼트인가 했다고요? 100볼트. 얘가 뭐예요? 얘가 상전류. 우리가 구하는 건 선전류. 선전류를 구하면 여기다가 루트 3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면 10 루트 3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10 루트 3, 4번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 동일하고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크다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직접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fs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시간의 함수의 정상값은? 시간의 함수의 정상값은 뭐냐면 이제 최종값을 의미하는데 최종값은 리미트 시간의 함수에 t가 무한대로 수렴할 때 그때를 최종값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s 함수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요 s가 0으로 수렴하고 s 함수에서 s를 곱한 값이다. 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상값이다 하면 그냥 요 s 함수에다가 s 곱해주고 s에다가 0 적용하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s 플러스 1분의 5s 플러스 3 남죠? 여기서 s를 0으로 수렴하면 여기 0 적용하면 요거 0 되고 1분의 3 남네요. 그래서 이때 값은 3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7번 100kVA 단상전압기 3대로 델타 결선하여 삼상전원을 공급하던 중 한 대의 고장으로 V 결선하였다면 출력은 약 몇 kVA인가? 자, 요런 내용입니다. 100kVA 세대를 요렇게 해서 요거 한 대가 100이에요. 100. 요 세대를 사용했는데 한 대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얘 한 대가 고장나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럼 요 두 대 가지고 삼상에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 이때 출력은 자, 요 세 개가 있을 때는 요 한 상의 전력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300kVA다. 요렇게 하는데 이때 요 한 대가 요렇게 고장나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결선이에요? V결선이죠. V결선에서의 요 출력은 한 대 변압기 용량의 루트 3배입니다. 그래서 한 대 변압기 100에다가 루트 3배 한 173kVA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또 요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V결선의 출력비는 몇 퍼센트지요? 57.7%. 요게 V결선의 출력비예요. 요 57.7%가 델타 결선일 때의 57.7%예요. 그래서 델타 결선일 때 우리 300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57.7% 0.577 곱하면 이것도 173 나와요. 요렇게 해서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V결선에서의 출력비는 57.7% 그리고 V결선일 때 출력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라는 거 요거 암기하시고 요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번 회로의 저항 R에 흐르는 전류 I아페아는 자 저항 R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라네요. 근데 회로를 보니까 전화번과 전류원이 있네요. 그럼 요거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할 때 중요한 건 뭐죠? 전화번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자, 요 내용 가지고 우선 일단 요 전화번 하나만 두고 나머지 요 전류원은 어떻게 해요? 개방하고 회로를 그리면 얘가 이제 개방된 상태니까 얘가 없단 얘기죠. 개방. 그러면 회로는 여기는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없으니까 회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흐르는 전류값 어떻게 구할까요? 얘랑 직렬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직렬이니까 이렇게 그냥 합성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옴. 그죠? 그리고 또 여기와 여긴 병렬인데 병렬과 여긴 직렬이죠. 그러면 요 병렬 2 플러스 2 합분의 곱 하면 얘는 1옴이네요. 1옴. 여기에서의 병렬 합성이 1옴. 1옴과 2옴은 직렬이니까 3옴. 해서 이렇게 3옴이 나온 겁니다. 요 회로에서 3옴.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여기 직렬이고요. 요 더한 것에 요거 병렬이니까 병렬로 합분의 곱 계산하고 요거 직렬이기 때문에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은 3옴. 그리고 전체에 흐르는 전류값 구해볼까요?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 3옴분의 전체 전압 V.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직렬이니까 여기서 2옴을 지나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A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2옴 서로 저항이 같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류는 같은 값으로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A의 전류가 흐를 것이다. 요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린 다음에 전체 흐르는 전류를 곱합니다. 그러면 1A 나와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1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전류원을 개방했을 때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요번에는 요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요렇게 단락한 거니까 여기 이제 전압원이 있었는데 여기 단락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9A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겠네요. 좀 전에 분배할 때 어떻게 했죠? 여기를 전체를 R1이라고 두면 R1 플러스 1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 거 1 올리고 전체 전류 9A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R1 여기에서의 전체 저항값을 알면 되겠네요. 2옴 병렬로 있으니까 요거는 합분의 곱하면 얘는 1옴이 나오고요. 1옴 얘는 직렬이죠. 두 개 직렬로 합성하면 여기는 전체가 2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2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9는 여기가 3이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3 곱하기 1은 3이네요. 그러면 결론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3A.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전류값이잖아요. 근데 전류원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9A가 흐를 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3A가 흘러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때의 전류값은 마이너스 3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각각의 전류원을 개방하고 전압원을 단락하고 전류값을 각각 구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중첩 더해야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전류원을 개방하고 구한 전류값 1A와 전압원을 단락시켜 놓고 구한 전류값 마이너스 3A를 더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2A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이쪽으로 2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방향과 반대인 전류 2A가 흐른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자, 요거 중첩의 원리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9번 그림에서 I5의 크기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네요. 자, 요거는 키르요프 제1법칙 전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요 전류 법칙은 뭐냐면 어느 한 점의 유입 전류와 유출 전류의 크기는 같다. 그러면 요 점에서 유입되는 전류 뭐예요? 요게 있네요. 그러면 5A, 3A, 2A 모두 더하면 유입되는 전류는 10A. 그죠? 그 유출되는 전류는 여기와 여기가 있네요. 근데 이쪽으로 2A가 빠졌어요. 그러면 요 유입되는 전류와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8A가 나가야겠죠. 그죠? 유출되는 전류도 10A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8A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키르요프 법칙이에요.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0번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평형 3상회로의 전력이 각각 500W, 300W로 측정되었을 때 부하의 역률은 몇 %인가? 자, 요거 이 전력계법에서의 역률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공식 암기하는 거예요. 자, 역률은 우리 요거 삼각형으로 전력을 나타내면 밑변은 유효, 높이는 무효, 빗변은 피상이지요. 요게 세타라고 하면 이때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에요. 피상분의 유효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전력계법에서 피상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2의 루트 P1의 제곱, 여기서 측정된 두 개 중에 한 개에서 측정된 전력값의 제곱, 플러스 나머지 한 대의 전력값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개의 측정된 전력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요게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은 두 개의 전력값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 공식으로 구하고요. 문제에서는 퍼센트 단위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적용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요 P1에다가 500 집어넣고 P2에다 300 집어넣어서 식을 쭉 정리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91.8%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 전력계법에서 피상전력 구하는 방법, 유효전력 구하는 방법, 그리고 역률은 피상분의 유효전력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제3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요번 회차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문제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시고요. 해설 같은 거 한 번 정도 이렇게 적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61번부터 80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아는 문제는 한번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모르는 문제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해설 한번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습 후 공부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